안녕하세요. 고용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신을 섰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뇌 건강, 또 뇌의학 관련 분야에 만약 단 하나의 지식을 얻어야 한다면 바로 미세아교 세포,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 새로운 군주이자 혹은 폭군이 될 수 있는 미세아교 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최근 10년간 뇌의 발달의 핵심에는 미세아교 세포가 있었고, 그 미세아교 세포는 지난 100년간의 어떤 뇌 지식의 기본 판도를 바꾸는 그런 대발명이었고 발견이었고, 또 앞으로 뇌형 연구의 핵심에는 미세아교 세포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뇌질환, 정신질환의 치료의 돌파구를 지금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인데, 그 미세아교 세포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미세아교 세포가 어떻게 그 연구자들 눈에 띄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개요와 결과를 정리한 스티븐스와 셰이퍼의 논문은 2011년에 완성됐다. 두 사람은 출판 전 심사를 받으려고 원고를 학술지 편집부에 제출했다. 때마침 스티븐스는 얼마 전 둘째 딸 조이를 출산해 집안이 빽빽거리는 두 어린 것으로 훨씬 더 시끌벅적해졌다. 격경사로 셰이퍼도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그 이듬해가 모두에게 분수령이 된다. 2012년 두 사람의 논문이 학술지 누련에 발표됐다. 논문은 두 가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하나는 보채가 미세아교 세포에게 날 먹으라 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세아교 세포가 발달 중인 시냅스를 가지치게 해 정리한다는 것이다. 논문에 묘사된 미세아교 세포는 건강한 시냅스를 집어삼켜 개조하는 위력을 지닌 무시무시한 포식자였다. 순식간에 미세아교 세포 얘기로 온 학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연구는 연말에 그의 가장 영향력 있었던 논문으로 선정됐다. 그러는 동안 이탈리아에 있는 유럽 분자 생물학 연구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증거를 들고 등장했다. 내용즉슨 특정 상황에서는 뇌의 해마에서 미세아교 세포가 도를 넘어 특히 더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참고로 해마는 기분과 기억을 주로 관장하는 곳이다.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미세아교 세포가 해마의 건강한 시냅스를 먹어치워 없애버렸다. 그 결과로 뇌 일부분에서 뇌 물질이 소실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우울증, 불안장애, 자폐증, 강박장애,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깊게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영역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들 질병 모델의 뇌를 PET 스캔으로 찍은 영상에서는 해마가 확연하게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탈리아 팀의 발견은 수십 년 내리 잠만 자는 미스터리를 한 방에 해결했다. 현대인에게 친숙한 신경정신과 질환과 신경퇴행성 뇌질환 대부분은 건강한 시냅스의 실종과 얽혀있다. 한마디로 뉴런이 때로 죽어나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뭐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는 오랜 세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이다.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만능 방위군 역할을 하듯 미세아교 세포도 대체로는 뇌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데 뇌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과잉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바이러스, 유해화학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것들을 감지하면 미세아교 세포가 종종 지나치게 엄격해진다. 한껏 날이 선 미세아교 세포는 발에 채는 근처의 시냅스라 시냅스를 앞뒤 가리지 않고 쳐내고 만다. 왜소하고 게으르다고 멸시받던 이 세포가 알고 보니 처음부터 배후에서 쉬지 않고 분주하게 활약한, 그래서 때로는 살짝 판단력을 잃고 너무 앞서가 버리는 면역세포였던 셈이다. 사람들이 이 진실을 이해하자 모든 게 달라졌다. 2015년 베스 스티븐스는 생열 발달과 질병 과정에서 미세아교 세포가 시냅스 가져치기에 하는 역할을 발견한 공로로 메가더 재단이 수여하는 천재적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이 미세아교 세포는 전형적으로 우리 자가면역 질환에 나오는 메커니즘과 거의 똑같게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뇌에 발생하면 뭐다? 미세아교 세포에 의해서 발생하면 여러가지 뇌질환이 나오죠. 신경정신 질환과 신경퇴행성 뇌질환,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의 핵심에 미세아교 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 지금까지는 너무 미세아교 세포의 어두운 면만 다룬 것 같다. 하지만 이 꼬꼬마 세포에게는 밝은 면도 있다. 뇌가 항상성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미세아교 세포가 과민해지기 전에는
다재다능한 활약을 펼친다. 건강한 뇌에서 미세아교 세포는 필요해 보인다 싶으면 적재적소의 자양분을 분비한다. 이 자양분은 뉴런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시냅스가 정상적으로 형성하는 데 알차게 쓰인다. 그뿐만 아니다. 미세아교 세포는 신경보호 물질을 분비해 다친 뉴런의 회복도 돕는다. 미세아교 세포가 뉴런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일 때도 있다. 마치 맹장에 작은 덩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처럼 뉴런 돌기가 새로 돋을 때 팔을 뻗어 힘을 보태는 것이다. 새로 돋아난 돌기는 또 다른 뉴런들과 다시 연결된다. 그렇게 뇌의 뉴런 구물망은 갈수록 튼튼하게 복잡해진다. 한편에서 미세아교 세포가 다른 아교세포 요령들과 함께 미엘린의 성장을 촉진한다. 미엘린 막이 뇌 신경 섬유를 한 겹 감싸지 않는다면 시냅스 통신 속도가 지금처럼 빨라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미엘린 코팅이 손상됐을 때 수리하는 것 또한 미세아교 세포의 몫이다. 그런 까닭으로 뇌의 해마에서 미세아교 세포가 유난히 활동적인 것이다. 선만 넘지 않으면 미세아교 세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스티븐스 교수는 강조한다. 항상성이 유지되는 한 미세아교 세포는 뇌 신경망을 보호하는 단백질들과 화학 분자들을 아낌없이 토해냅니다. 원래 녀석들은 시냅스 유실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미세아교 세포가 변화를 감지하거나 어딘가에서 크게든 작게든 사고가 났다는 걸 느끼는 순간 분위기가 급변한다고 한다. 이때 미세아교 세포는 뇌 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화학 분자 생산 작업을 멈추고 대신 염증 유발 화학 분자를 방출하기 시작한다. 이 물질들은 시냅스 소실과 별개로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온다. 바로 통제불능의 염증이다. 미세아교 세포가 뇌 속 환경을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몰아가고 사이토카인을 엄청나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잠깐 새에 머릿속 염증성 화학물질의 최대 생산 공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령 머리를 다쳐 뇌에 상처가 났다고 치자. 그러면 미세아교 세포가 미친다고 스티븐스는 설명한다. 이성을 잃은 미세아교 세포는 염증 신호를 여기저기 남발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크게 뇌를 지켜줄지 몰라도 선을 넘으며 부작용만 일으켜서 성상 아교 세포를 비롯한 다른 아교 세포를 자극해요. 결과는 그런 세포들이 방출한 독성 인자가 주변에 증가하고 뉴런이 망가지는 겁니다.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마거리 메카시라는 신경과학 교수가 있다. 메카시 교수는 스티븐스가 다룬 것보다 훨씬 어린 뇌의 미세아교 세포에 주력한다. 메카시는 상당히 초기에 호르몬, 감염균, 염증 등에 노출된 경험을 통해 미세아교 세포가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외상, 스트레스 인자, 감염 등등 훗날 성인이 되어 겪을 각종 사건 사고에 미세아교 세포가 얼마나 잘 반응할지 아주 어릴 때의 경험이 결정한다는 소리다. 현재 학계는 미세아교 세포에 일단 발동이 걸리면 이 세포의 장기적 동태를 감시하는 유전자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닐까 추측한다. 즉, 유전자 설정 자체의 경계 수준이 크게 상향 조정되고 그로 인해 나중에 미세아교 세포가 시냅스 가지들을 과하게 쳐내거나 악동짓을 벌이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발동 걸린 미세아교 세포는 멈추라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시냅스 가지치기 작업에 계속 열중한다. 동시에 염증성 화학물질을 마구 투하해 결국 시냅스를 무너뜨린다. 스트레스 인자나 병용균이 말끔하게 치워진 지 이미 오래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신경염증은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속되는 하나의 현상이 된다. 그런데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 옛날에 일어났던 이 염증 반응이 훗날 뇌의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생명 발달 초기에 뇌 속 미세아교 세포의 동태를 변화시킨 요소들이 10대 시절의 불안 증세, 행동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늙어서라면 알츠하이머병으로 부풀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베스 스티븐스는 마지막에 뇌를 변화시키는 인연의 연쇄 반응에서 신호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도 아주 작은 외부 충격일 거라고 짐작한다. 감염균, 환경 독소, 외상, 물리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 만성적 스트레스 같은 것들 말이다. 처음에는 뇌가 견뎌낸다. 그런데 이때 다른 충격이 또 온다고 쳐요. 그러면 둘이 결합해 하나의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하죠. 마침내는 말씀드렸던 최악의 사태로 끝맺는 거고요.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 경과의 개인차가 왜 그렇게 심한지 아직도 의문이다. 미세아교 세포가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환경 자극 노출과 인생 경험과 유전자 때문이라는데 이 세 가지의 조합은 사람마다 제각각 아닌가? 어쩌면 이게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힌트가 되지 않을까? 총공세에 돌입한 미세아교 세포는 인간이 생각하고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꼭 있어야 할 핵심 시냅스들을 가차없이 쳐낸다.
그런데 잠깐, 듣자 하니 남 얘기 같지가 않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중추 부서들끼리 의사소통을 못한다. 시냅스는 자꾸 오버한다.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과민 반응하게 된다. 걸핏하면 낙담한다.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매사 반항하고 엇나간다. 방금 전까지 막 신났다가 또 금세 한없이 가라앉는다. 기억력도 형편없다. 아니면 늘 긴장감과 불안에 떨든가. 그도 아니면 둘 다다. 정도는 사례마다 다 다르다. 세상은 이 상태를 참 다양하게도 부른다. 학습장애, 강박장애, 주의를 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증, 우울증, 양극성장애, 뇌진탕후, 증후군 등등 부르는 사람 마음이다. 그런데 만약 생각하는 방식을 약간 달리한다면 내 기분이 지금 왜 이러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하지? 혹은 요즘 왜 이렇게 이것저것 잊어버리지? 라고 고민하는 대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미세아교 세포는 무슨 이유로 시냅스를 죄다 뽑아서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게 만들까? 이걸 멈추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세아교 세포는 무슨 이유로 시냅스를 죄다 뽑아서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게 만들까? 이걸 멈추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다. 이제 스티븐슨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시초에 미세아교 세포로 하여금 시냅스 사냥과 염증 유발 물질 방출을 시작하게 만드는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착한 미세아교 세포를 악당으로 돌변시키는 다단계 과정이 완전히 밝혀진다면 거꾸로 되돌이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터다. 하지만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었다. 과학자답게 철저히 하려면 뇌에서 미세아교 세포가 시냅스를 없애려는 것이 여러 신경정신과 질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가설부터 증명해야 했다. 시냅스 제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미세아교 세포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즉 이것을 증명하는 것과 미세아교 세포가 뇌 변화를 유도해 알츠하이머병, 조현병, 자폐증 등을 일으키는 범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였다. 2016년 상금 덕분에 연구비 계좌가 한층 두둑해진 스티븐스 팀은 스탠퍼드의 베러스 팀과 힘을 합쳤다. 그 성과는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을 활용해 미세아교 세포가 아주 일찍부터 시냅스 소실을 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실험 동물의 뇌에는 일단 보채 꼬리표가 달린 시냅스가 유난히 많았다. 이런 환경이 미세아교 세포를 파괴자 모드로 전환시켰고 가만 놔뒀다면 멀쩡하게 잘 작동했을 뇌 회로의 소멸을 불러왔다. 무엇보다도 알츠하이머병 모델의 시냅스 소실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질병 단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미세아교 세포는 뇌에 아밀로이드 판이 형성되거나 신경염증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건강한 시냅스를 파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삭슬이 되는 건 해마에 있는 시냅스도 예외도 아니었다. 비정상적 시냅스 소실의 시점이 알츠하이머 증상의 발현을 크게 앞선다는 스티븐스 베러스 연합팀의 새로운 발견을 토대로 스티븐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용의선상에 추가한다. 첫째, 정말로 시냅스의 변화가 질병 초기에 극초기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혹시 미세아교 세포가 덜 활동적인, 다시 말해 뉴런 활동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시냅스를 집어삼켜 파괴하기도 할지 스티븐스는 궁금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화를 게을리 한다는 죄로 미세아교 세포가 덜 활동적인 신경회로를 잡아먹는 걸까? 둘째, 스티븐스는 조현병을 비롯한 기타 신경정신과 질환들 역시 증상이 나타나기 여러 해 전에 뉴런 가지치기가 시작될 거라고 추측했다. 이 경우들에도 스트레스 화학물질, 병용균, 환경 이물질 등 다양한 이유로 미세아교 세포가 시냅스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었다. 심지어는 그저 활동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시냅스가 제거될 수도 있었다. 자연스럽게 스티븐스는 정신과 질환들을 좀 더 깊게 파기로 결심했다. 솔직히 그녀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청소년기 같은 중요한 발달 단계에 뇌 전전두엽 피질에서 미세아교 세포의 시냅스 가지치기 작업에 오류가 생긴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 전전두엽 피질의 신경 연결 밀도가 대조군에 비해 떨어지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나와 있었다. 그렇기에 스티븐스의 가설 검증은 큰 맥락이 있는 작업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 아이디어를 조사하기에 적절한 동물 모델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6년 스티븐스와도 친분이 있는 유전학자 스티븐 맥캐럴이 보채가 많이 존재할수록 가지치기 오류와 조현병 발병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해 보였다. 절묘한 시점에 전해진 소식에 스티븐스, 맥캐럴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또 다른 면역학자 마이클 캐럴 이렇게 세 사람은 공동 연구팀을 구성한다. 그런 다음 앞서 스티븐스가 실험지 연구로 밝혀낸
가지치기 기전과 이 최신 유전학 정보 사이의 미지의 공간에 흩어져 있는 점들이 있는 작업에 착수했다. 역시 이번에도 미세하교 세포가 보채 표지된 시냅스를 잡아먹는 먹보 괴물이었을까? 확률은 매우 높았다. 신경정신과 질환의 극초기에 시냅스 소실이 일어난다는 게 증명됐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시냅스 소실이 시작되는 첫 순간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스티븐스가 묻는다. 벌써 목소리에 기대가 가득하다. 그녀가 설명을 계속한다. 겉으로는 다 건강해 보이는 아이의 뇌를 대강 훑어봤는데 12살짜리 치고 시냅스 소실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 아이가 어른이 된 다음 정신질환 증상이 표면화될 일 없이 10년 가까이 발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이쯤 되면 치료를 넘어 예방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예로 들어봅시다.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에 시냅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마다하시겠어요? 내가 냉큼 대답한다. 당연히 아니죠. 알고 싶고 말고요. 누구나 내 시냅스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닌지 미리 알고 싶을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일찌감치 손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한창 설명 중인 지금 이 순간 스티븐스 교수는 진심으로 신나 보인다. 만약 우리가 시냅스 소실의 초기 중에서도 극초기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요. 말하자면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기 전에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자꾸 깜빡할 때 문제를 바로잡는 거예요. 나는 케이티 같은 환자들을 떠올린다. 케이티 본인은 여러 정신과 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고 외할머니는 생전에 연세에 비해 일찍 시작된 알츠하이머를 앓다 돌아가셨다. 2018년 스티븐스는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가 정하는 올해의 연구자로 선정됐다. 실력이 있는 과학자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영예로운 상이다. 상금으로는 2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성실하게 빵 부스러기 힌트를 잘 따라가면서 열심히 연구하라고 주는 돈이었다. 미세하교 세포가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내는 여러 질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아예 출판선에서 발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낼 게 많았다. 스티븐스의 책상 뒤로 선반 하나가 보인다. 선반에는 사진 액자들, 머그잔, 상패 같은 것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다. 그 중간에 4개가 한 세트인 수공예 유리 맥주잔이 눈에 띈다. 마이크로글리에일로 만든 맥주를 여기다 담아 마시라는 뜻에서 팀원들이 그녀를 위해 특히 제작한 선물이다. 유리잔마다 애칭 기법으로 잠옷 비장한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다. 마이크로글리에일, 절도 있게 들이삼키리. 이제 우리는 과학이 우리 앞에 새롭게 던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마주한다. 미세하교 세포가 확실하게 뇌에 필요 없는 시냅스와 회로만 청소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쓸모있는 시냅스는 전부 남아서 사람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뇌의학, 뇌 건강 분야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심에 미세하교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앞부분이거든요. 쭉 보시면 미세하교 세포에 관련된 더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또 이에 관련된 치료법이 나오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20년 전에 벌써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의 시초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걸 예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뇌퇴행성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전에는 미리 알 수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어떻죠? 예, 미세하교 세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신호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서 이제 1%, 뭐 0.5% 이렇게 이제 싹트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또 인간은 또 우리 과학자들은 대단하잖아요. 그 길을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 때는 모르겠어요. 저 때도 그런 게 좀 훨씬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자녀 때는 이런 뇌 관련 질환을 치료뿐만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꿈꿔봤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뇌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